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학과의 오영재 원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문득 거울을 봤는데 눈에 갑자기 하얀 막이 덮여 있는 걸 보신다면, 그리고 그 막이 갈수록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 멀쩡한 동공까지 침범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안과를 방문했더니 갑자기 수술을 받자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자, 50대 이상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만 인지도는 낮은 질환인 오늘은 익상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런 익상편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다소 생소한 질환일 수 있는데, 익상편은 흰자 있는 조직이 검은 자로 자라 들어오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간혹 어르신들 중에서는 백내장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백내장인 줄 알고 나 백내장 수술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제가 봤을 때는 익상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내장과 익상편은 발병 위치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제가 오늘 익상편과 백내장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백내장은 우리 눈에 동공이 있을 때 동공 안쪽에 있는 수정차라는 렌즈가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동공에 수정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간혹 나이 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눈동자 안쪽이 하얗게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반면 익상편은 겉으로 바로 보이는 부분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흰자 위에 하얀 막 혹은 하얀 껍질 같은 것이 점점점 자라오면서 검은 동제를 침범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바로 하얀색 무언가가 검은 자를 침범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백내장이 아니라 익상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익상편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보면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기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흰자와 검은 동자 사이에는 모종의 장벽 같은 것이 존재해서 흰자에 있는 조직이 검은 자로 자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데요. 이 장벽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깨져버리게 되고 그 깨져버린 틈을 타고 흰자가 자라 들어오는 것이 익상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보통 자외선 그리고 연령이 있겠는데요. 특히 자외선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익상편의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외선이 익상편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로는 적도 부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극지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익상편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에서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상편은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로 눈의 바깥쪽에 생기기보다는 안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외부에서 들어온 햇빛이 우리 검은 동자, 각막에서 마치 돋보기처럼 모여서 검은 동자의 안쪽에 있는 장벽을 자외선이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조직이 자라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독이 될 수 있으니 자외선은 수시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상편은 대부분 통증 그리고 시력 저하 이런 불편한 느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있어도 본인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치료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거나 혹은 치료를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관상 좋지 못할 때, 이 익상편이 검은 자로 자꾸 자라 들어오게 되면 검은 자의 모양이 깨지게 되고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환자 본인께서 이제 치료 욕구가 있을 때 환자분께서 나는 각막 모양이 너무 이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면은 익상편을 제거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상편이 자꾸 자라면서 각막을 자꾸 찌그러뜨리고 모양을 눌러서 난시를 많이 유발할 때 수술을 또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가 시력 교정술 혹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는 눈의 각막의 모양 혹은 난시 상태가 수술 후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때 익상편이 너무 심하게 자라 있으면 각막의 모양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수술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익상편 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한 달 정도 이상 지난 뒤에 각막이 다 회복되고 나서 시력 교정술 혹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익상편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 자체로 각막 중심부를 가리고 동공을 가려서 시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때 저희는 수술을 꼭 권해드립니다. 간혹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익상편이 자꾸 자라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쪽 눈에만 있을 때는 반대쪽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한참 자란 다음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익상편이 있는 쪽 눈은 시력이 안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익상편을 제거하게 되어도 익상편이 크게 자라있던 곳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속히 치료를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익상편이 너무 많이 자라기 전에는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익상편은 어떻게 제거할까요? 이 익상편은 저희가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약품이나 혹은 아주 가벼운 주사로 부분 마취를 하게 되고 각막 표면에 자라들어온 익상편을 싹 제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얇게 벗겨내듯이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안쪽 더 깊은 곳에 있는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익상편의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흰자 안쪽까지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익상편을 제거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수술을 끝내게 되면 재발률이 80%까지도 육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수술을 또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마이토마이신이라는 약을 중간에 같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흰자를 떼다가 수술한 부위로 옮겨 붙이는, 그러니까 결막 이식 수술을 같이 함으로써 재발률을 15%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까지 충혈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완전히 회복하더라도 컨디션에 따라 혹은 눈의 건조 상태에 따라서 충혈이 다시 보일 수는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익상편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작년만 68,602명에 달합니다. 이런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듯 하지만 우리 몸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을 위한 자외선 차단 항상 잊지 마시고 정기적인 안과 검사 역시 필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됐다면 여러분들 모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이조아는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